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도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꼭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레드햇에서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천상진 상무고요. 네,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기꺼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그 AWS와 레드햇이 같이 고객들이 손쉽게 인프라 컨테이너 플랫폼을 구현하고 그리고 오픈시프트 AI를 통해서 우리 엔지니어링 팀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좀 힘들어하고 있던 배포나 관리 그리고 리소스 효율적인 측면을 도와줄 수 있는 오픈시프트 AI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고요. 영락님이 나중에 간단한 데모도 같이 구현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오늘 쭉 설명드릴 어젠더인데 별게 없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고요. 저희가 조금 코멘트를 좀 드리는 거고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을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와 혁신에 대한 변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클라우드를 언제 할지를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가 아니라 언제 우리 앱을 이렇게 넘길 건지, 언제까지 방을 할 건지, 아니면 언제 넘어갈 건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가 컨테이너로 바뀔 수 있을지, 그러니까 앱의 모더나이제이션, 리팩토링을 할 때 얼마나 넘어갈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한 거죠. 어디부터 손댈지, 어디는 안 가게 할지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컨테이너에서 앱 모더나이제이션을 빼면 거의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갖는 의문점들이 좀 있는데 인프라를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저도 이제 고객을 만나면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인프라에 대한 거를 좀 덜 고민하시라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로직이나 아니면 새로운 법규가 바뀌는 것 때문에 뭔가 변화를 해야 될 때 어서 빨리 우리 경쟁자보다 빨리 코드로화해서 서비스로 만들고 고객을 만나야 되는 그게 이제 내부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외부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확장을 잘 할 수 있냐. 근데 클라우드를 쓰시는 입장에서는 확장이나 축소 그리고 효율성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해서는 이제 보안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클라우드로 갔을 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갔을 때 이슈가 없을까, 장애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결국에는 그걸 빼고 나머지 부분에 좀 더 인프라를 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리고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누가 좀 잘하는 사람이 우리 직원이 관리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좀 힘들어 하잖아요.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하는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코드를 올렸을 때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효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운영 편의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시죠. 왜냐하면 결국에 클라우드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는 온디맨드 필요할 때 즉시 쓰는 것도 있지만 쉽게 만들고 쉽게 없애고 그리고 우리가 인프라 관리적인 측면이나 운영적인 측면이나 효율적인 측면을 좀 덜 고민할 수 있게 하는 게 없을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배포를 어떻게 하고 운영은 또 어떻게 하고 거버넌스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통찰력, 가시성은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문들을 이제 하나하나 물어보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앱의 현대화를 할 건데 앱의 현대화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하단에 있는 복잡하고 인티그레이트 되어 있는 하드웨어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우리의 주된 사실은 주된은 아니죠. 사실 주된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경쟁자보다 어떻게 빨리 배포하고 그걸 최신화하고 고객이 피드백을 줘서 이 버튼이 왼쪽에 있는 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좋아요라고 했을 때 우리 코드 관리자가 손쉽게 그 코드를 변경해서 하는 거를 그 하단에 있는 인프라가 잘 어떻게 도와줄 거냐, IT 옵스 팀이 도와줄 거냐, 데브옵스 팀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냐, 개발팀이 원활하게 코드를 서비스로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이냐라는 게 이제 주관점이 되는 거죠. 전환 과제와 고려할 사항.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아시다시피 컨테이너는
저는 이전에 이제 IBM에 있을 때 AIX를 셀링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방송국에서 일을 할 때는 방송국의 윈도우즈 서버나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서포트를 했었거든요. 뭐 통신 쪽도 하고, 그다음에 뭐 IDS나 IPS, DDoS 같은 것도 관리를 하고, 방화벽도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할 때 여전히 버추얼 머신을 써야 될 수도 있고 피지컬 머신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컨테이너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컨테이너 전환 기술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개발팀이 컨테이너가 있으면 좋을 수도 있고 버추얼 머신이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베어메탈에서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의 선택지로 가져가야 되는 건 이미 필수가 됐죠. 그러니까 그 기술을 저항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 요소들을 이제 전반적인 그러면 컨테이너를 우리가 운영할 때 마치 버추얼 머신 관리하는 거나 피지컬 머신을 관리하는 것처럼 유사하게 손쉽게 쓸 수 있고 원활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게 된 거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내재화에 대한 것도 필요한 거죠. 내재화라는 게 사실 운영 관리를 한다고는 있지만 사실 컨테이너화에서 앱 모더나이제이션의 대부분 핵심은 프로그램 개발이긴 한데 그 개발을 도와주는 툴들도 이제 자동화해야 되는 거고 그 툴들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컨테이너로 쿠버네티스로 뭔가 하려면 이렇게 많은 솔루션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어쩌면 필수성이 된 거죠. 오픈 소스를 저는 이제 K8s나 쿠버네티스만 하고 있지만 오픈 소스에는 다양한 엔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엔진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어플리케이션이고 우리 개발자가 쓸 수 있게 해줄 거냐라는 게 핵심인 거죠. 어느 회사도 자기 제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지 자기 오픈 소스만 설명하지 그걸 레퍼런스하거나 아키텍처 플랫폼 만드는 데는 도와주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토탈 솔루션으로 레드햇이 AWS와 함께 로사라고 하는 통합되어 있는 번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죠. 플랫폼으로서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클릭 몇 번으로 마치 EC2를 찍어내는 것처럼 똑같이 구성을 하시면 24시간 SRE 팀이 케이스를 받고 처리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인프라를 확장하고 축소하는 것보다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 방식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컨테이너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기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로사라고 하는 오픈시프트 on AWS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fully support를 하는 거죠. 인프라스트럭처에 관해서는. 쿠버네티스에 대해서는 그 쿠버네티스 안에는 이렇게 최소한의 번들링 되어 있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플랫폼 관리하는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로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서비스 메시나 아니면 뭐 EFK, 그다음에 뭐 아르고 CD, 텍톤 이런 솔루션들을 그 클릭 한 번으로 하면서 1차적으로 이 데이 원 해야 되는 컨피그레이션 전체를 다 끝낼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우리 그 영락님이 AWS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WS에서 컨테이너 스페셜리스트로 일하는 최영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금까지 레드햇 오픈시프트 서비스 온 AWS 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그렇다면 AWS와 레드햇이라는 두 회사가 강력한 파트너십을 이뤄서 과연 AWS라는 인프라 위에서 로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 그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그 전에 이야기할 부분은요. 어떤 서비스든지 간에 로사라는 서비스가 있어도 그게 AWS 위에 운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리고 다른 AWS 기존의 뭐 VPC부터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그 서비스와 어떻게 연계해서 그 인프라를 구축해서 여러분들이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는지, 이 세션이 고급 아키텍처 설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급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관된 프로비저닝,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까지 이런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AWS 인프라에서 로사의 아키텍처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로사의 아키텍처를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요. 과연 이제 오픈시프트 온프레미스로 쓰는 부분을 단순히 로사라는 환경으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환경에서 퍼블릭 클라우드가 될지 아니면 프라이빗 클러스터가 될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가용성, AWS 같은 경우는 Availability Zone, AZ라는 걸로 해서 강력한 가용성을 제공하기 때문에요. 이제 싱글 AZ로 사용하실지 멀티 AZ로 사용하실지 이에 대한 고민, 그리고 배포 모델이 있는데요. 이 배포 모델에서 HCP, 호스트형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해 3월 달에 한국에서 추가로 런칭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아마 AWS 다른 세션을 잘 보셨다면은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로사라는 레드 오픈시프트 서비스 온 AWS가 AWS 인프라에 완벽하게 잘 구동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AWS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리전이 있고 VPC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개의 그러니까 싱글 AZ 또는 멀티 AZ로 구성할 수 있고 거기에 서브넷 네트워크를 직접 설치하잖아요. 그 중에서 로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워커 노드들이 있고요. 이 워커 노드에 대한 인프라 노드가 있고 거기서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쿠버네티스를 많이 보셨다면 일반적으로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으로 나눠서 워커 노드와 컨트롤 플레인이 있다는 것은 잘 아실 텐데요. 로사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타입의 노드들이 이제 AWS 인프라에서 구동이 되고 있고요. AWS 인프라에서 구동이 된다는 이야기는 즉 AWS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완벽하게 연동이 돼서 구현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AWS에서 잘 VPC라든가 아니면 프라이빗 링크에서 프라이빗으로 완벽하게 네트워크를 격리하면서 퍼블릭에 대한 액세스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은 AWS 트랜짓 게이트웨이까지 연동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로사, 로사에 대한 역할, 롤이 있고요. AWS의 IAM이 같이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어떤 서비스가 AWS 위에서 돌아간다는 뜻은 인증까지도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야 돼요. 즉 AWS의 IAM과 로사의 롤이 완벽하게 통합돼서 인티그레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다 설계가 돼서 고려가 돼서 구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AWS 서비스에 안전한 액세스를 제공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AWS에서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아마 AWS를 선택하신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보통은 뭐 S3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부터 AWS 제공하는 RDS부터 오로라까지 수많은 아니면 최근에 오늘 이제 어제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생성형 AI 솔루션에 관심이 있으셔서 AWS 솔루션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기존의 솔루션과 완벽하게 통합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역시 아까 이야기했던 프라이빗 링크를 통해서 이제 안전한 액세스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필요하다면은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이 액세스되는 부분까지도 관련된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이제 클라우드 특히 이제 컨테이너와 관련되어서 가장 이제 고객분들께서 관심 있는 부분이 과연 내가 컨테이너가 잘 실행되면서 로그하고 지표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느냐입니다. 옵저블리티죠. 이 옵저블리티에 대한 부분도요. 이제 로사 자체에서도 충분한 옵저블리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또 수많은 것들을 또 이네이블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AWS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와치라든가 아니면 매니지드 그라파나 같은 오픈소스 매니지드 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로그와 지표를 잘 살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한 호스팅된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은 로사 클래식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로커 노드와 이제 아까 이제 인프라 노드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 세 가지가 나눠져 있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컨트롤 플레인이 로사 서비스 어카운트라고 하는 레드햇에서 직접 관리하는 어카운트에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고객분들께서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 컨트롤 플레인까지 같이 실행을 하고 인스턴스에 대한 실제 EC2까지 다 부담을 하셨다면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로사에서 직접 서비스 제공하는 걸로 해서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저렴해진다는 얘기죠. 즉 고객분들은 실제로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이 워커노드와 호스팅 컨트롤 플레인을 관리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접 레드햇에서 파트너십을 맺어서 레드햇에서 직접 컨트롤 플레인을 관리하는 옵션이 이 호스팅된 컨트롤 플레인이고요. 이 옵션은 올해 3월에 서울 리전에도 런칭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다른 리전에도 런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요. 이제 로사가 국내에서 쓰인 사례가 있는데 그 전에 로사에 대한 주요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와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이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환경은 특히 국내에서는 뭐 병원, 금융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자연스러운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통합을 할 때 이 로사의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가 되고요. 두 번째는 모던 어플리케이션, 모던 앱을 개발을 할 때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완벽하게 개발하는 이 오픈시프트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 위에서 동작할 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뒤에서 다시 천상진 상무님께서 오픈시프트 AI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즉 특화된 워크로드인가 생성형 AI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구현하실 때 모델 트레이닝부터 인퍼런스까지 구현을 하실 때요. 이러한 특화된 워크로드라든가 오픈소스 워크로드를 실행하실 때 이 세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교보문고 같은 경우는 이제 로사를 이제 도입했다고 작년에 발표를 하였는데요. 교보문고 같은 경우는 이미 수년간 쿠버네티스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CI, CD 플랫폼을 이용해서 모던 앱을 개발을 하기 위한 그리고 고가용성에 대한 쿠버네티스 경험을 위해서 이 로사를 선택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개발 및 테스트 그리고 운영 환경의 도입 및 확장을 위해서 이 로사를 선택해서 지금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향후 방향성을 설명하고 다시 이제 천상진 상무님께서 발표 주실 예정입니다. 향후에는요, 호스트형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서울 리전뿐만 아니라 수많은 리전에 더 확장될 예정이 있고요. 이런 특히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온프레미스에서 설치되는 컨테이너 환경 같은 경우는 인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인증을 지원하고 배포 옵션도 AWS의 웨이브랭스와 같은 이제 하이브리드 옵션에서 더 많은 걸 제공하고자 하고요. 또한 EC2의 인스턴스 패밀리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유형의 인스턴스 패밀리 유형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표를 하고요. 다시 천상진 상무님께서 레드 오픈시프트 AI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AWS의 세부 내용들은 AWS 전문가가 하시고 오픈시프트는 레드햇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컨테이너 엔터프라이즈 컨테이너 플랫폼이라서 그건 제가 이제 설명할 건데요. 네, 오픈시프트 AI는 요즘에 다 AI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오픈시프트 AI의 핵심은 우리가 기존에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델링을 할 때 배포하는 거를 본인이 직접 배포를 하거나 관리를 했다는 게 핵심인데 오픈시프트 AI는 그 소스, 엔진 소스들을 레드햇이 가지고 있는 시큐어하고 그다음에 검증이 되어 있고 보안적으로 이슈가 없는 오픈 소스 이미지를 같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MLOps 파이프라인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할 때는 MLOps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원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CI/CD를 얘기하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파이프라인이 있는 거고요. 전통적으로 쿠버네티스는 CI/CD,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CI/CD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우리 그 만들어지는 애플리케이션이 적용하는 모델, 그래서 그 윗단에 있는 MLOps 파이프라인을 만들게 되는데 그걸 쉽게 만들어주는 걸 도와주는 게 레드 오픈시프트 AI입니다. 네, 그러니까 레드햇의 그 정책은 다양한 엔진을 컨테이너 이미지로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쿠버네티스에 이미 자동화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배포 관리하고 오케스트레이션하는 툴에 실어서 모델링을 끝낸 다음에 그 모델이 끝내서 모델 파일이나 모델 되어 있는 판출물이 나타나면 그걸 트리거 시켜서 CI/CD 파이프라인을 트리거한 다음에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코드가 새로운 모델을 업로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게 결국에는 대내가 됐든 대외가 되었든 서비스를 빨리 만들어주고 MLOps 파이프라인을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쉽게 구현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리소스, 그러니까 무슨 리소스가 있겠죠? GPU 리소스 같은 것들 훨씬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누구에게? MLOps 엔지니어링이나 사이언티스트들한테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반적인 효율성을 우리가 마치 애플리케이션 CI/CD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빨리 만드는 것처럼 MLOps 서비스를 빨리 만들게 하는 게 오픈시프트 AI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목적하는 바입니다. 보시면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MLOps에 관련된 하드웨어들이 지원이 되는 게 있고 그 상단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시큐어한 OS와 컨테이너 플랫폼 그리고 쿠버네티스 그 위에 이제 ISV 엔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엔진이 있다고 하면 그 엔진을 컨테이너 이미지로 쿠버네티스에 밀어넣기만 하고 MLOps 파이프라인을 구성만 하시면 손쉽게 우리 개발자나 우리 사이언티스트들이나 엔지니어링 팀이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주변에 있는 데이터 레이커나 아니면 수집을 해주는 어떤 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 ISV와 같이 협력을 해서 서포트를 해드릴 거고요. 간단한 그림으로 보면, 그런데 로사를 어떻게 하냐? 로사를 가지고 저희가 AWS와 레드햇이 같이 SRE 팀을 구성해서 손쉽게 번들링되어 있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위에 MLOps나 오픈시프트 AI가 MLOps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을 쉽게 하고 시큐어되어 있는 빨간색 테두리로 프로텍션하고 관리해 줄 수 있다는 게 오픈시프트 AI의 핵심입니다. 샘플.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RAG입니다. RAG는 보시는 것처럼 리트리얼 어규먼티드 제너레이션을 해서 챗봇인데, 그 챗봇을 어떻게 구성하냐? 손쉽게 쉽게 보시면 이제 기존의 이 RAG의 핵심은 기존의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우리가 그걸 훈련을 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리소스와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오픈 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외부에 있는 퍼블릭한 오픈 소스 챗봇의 청크 데이터들을 이미 바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연 언어에 대한 챗봇 시스템을 이미 갖추게 되는 거고, 거기에 하단에 있는 우리 도메인에 맞는 우리 회사의 매뉴얼이나 우리 회사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다시 러닝을 시켜서 에디션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쉽게. 보시면 상단에 있는 건 하는 방법이고요, 하단에 있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고객들이 가장 그럼 오픈시프트 AI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AI 솔루션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상단에 있는 이미지들을 컨테이너화해서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지고 RAG 챗봇을 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얻는 효과는 비용 절감.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투자되어 있는 오픈 소스의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산출물을 벡터DB를 가지고 임포트를 하고, 우리가 필요한 우리 회사의 매뉴얼이나 우리 회사의 자료들, 혹은 뭐 우리 챗봇이 가지고 기본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문서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다 러닝을 해서 구성을 하시면 손쉽게 우리는 한국어를 되게 잘하거나 영어를 되게 잘하는 챗봇을 손쉽게 거기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하게 우리 회사 기밀이 어떤 특수한 뭐 기능이나 구현되어 있는 것을 외부에 누군가에 전달하지 않고 내부에서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오픈시프트 로사 안에서 구성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결국 선택과 집중. 우리는 이제 거기에 요걸 구성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 노력들을 제거하고 손쉽게 구성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MLOps는 어느 정도 애플리케이션들을 인풋해가지고 조율하거나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게 필요한 반면, 요건 이미 굉장히 샘플도 많고 정말 오픈시프트 AI라고 구동만 되어 있으면 외부에 있는 검증되어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실제 데모를 한번 경원님께서. 네, 그렇다면 과연 로사와 오픈시프트 AI의 만남이 어떻게 될까요? 그 데모를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과연 로사에 대한 관리자 메뉴에서 오픈시프트 AI가 어떻게 나오고 이제 로사 쪽에 어떤 관리자 인터페이스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제 AI 앱을 모델에 대한 부분을 API 엔드포인트로 노출을 하고 그 모델을 이제 다른 이제 디플로이된 관점에서 그쪽에서 호출을 해서 사용하는 그 AI 앱에 대한 컨테이너화와 배포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자, 데모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오픈시프트 AI 같은 경우는 현재 AWS에서 두 가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켓플레이스,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직접 오픈시프트 AI를 선택해서 배포를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옵션은 로사의 오퍼레이터라는 형태로 해서 로사 위에서 바로 오픈시프트 AI를 배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을 설명할 텐데, 첫 번째 마켓플레이스 화면도 잠깐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오픈시프트 AI를 바로 선택해서 이네이블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픈시프트 서비스 on AWS 로사에 대한 관리자 메뉴고요. 여기에 설치된 오퍼레이터가 레드햇 오픈시프트 AI가 있는 환경에서 지금 관리자 메뉴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픈시프트 AI에서는요,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 단위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프로젝트 단위에서는 현재 워크벤치, 스토리지에서 스토리지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형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마존 AWS의 S3와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당연히 지원하고 그 외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형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파이프라인 형태에서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배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오픈시프트 AI에서 다양한 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까 스트림립부터 주피터, 수많은 또 앱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모델을 실제 서빙하시기 위해서는 서빙을 할 수 있는 런타임을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아나콘다, 뭐 주피터, 뭐 IBM의 서비스 많은 부분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모에서는요, 이 주피터를 오픈시프트 AI에서 이네이블을 할 건데요. 이 주피터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로사 위에서 완벽하게 구동이 되고요. 거기에서 AI 다음과 같이 AI 모델을 개발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API나 엔드포인트를 노출하고 그 부분을 다 컨테이너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디플로이먼트라는 단위로, 쿠버네티스에서 디플로이먼트 단위로해서 배포를 하죠. 그거와 똑같은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노출한 걸 보여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GUI가 로사 쪽에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REST API 엔드포인트를 어떻게 노출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파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디플로이먼트 형태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존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일반적으로 레이블 같은 그런 관리도요. GUI도 잘 되어 있어서요. 이런 부분이 지금 REST API 엔드포인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었고요. 이러한 엔드포인트를 기반으로 실제 이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는 앱이 있겠죠. 아까 뭐 챗봇을 말씀 주셨는데 천상진 상무님께서 여기서는 간단한 뭐 노드.js 앱을 통해서 실제 이 모델이 서빙된 API 엔드포인트를 이용하는 형태로 해서 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서 실제 해당 앱을 호출해서 앱을 사용한다면 뭐 챗봇이건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카메라를 인식해서 뭐 현재 모델 이제 상황이 어떤지, 사진의 이미지가 어떤지, 뭐 그런 오시안이라든가 많은 부분의 앱을 여러 가지를 개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짧게 데모로 보여드렸는데요. 즉 로사와 오픈시프트의 만남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려면요, 로사를 직접 사용해 보시면 좋겠죠. AWS 콘솔에서 여러분들이 로사를 직접 검색하셔서 콘솔에서 직접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클래식 모델 배포 하나만 지원했었는데 HCP라는 부분이 서울 리전에도 추가가 되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AWS는 지속적으로 레드햇과 이 강력한 파트너십을 계속 국내에서 이제 확장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즉 로사에 대한 핸즈온 워크샵도 여기 매터리얼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핸즈온 랩 매터리얼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공동 이벤트를 많이 개최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제 이런 이벤트를 나중에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AWS 레드햇의 파트너십으로 이제 세션을 보여드렸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